한밤중의 울음소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불안하고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안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문을 열 때 우리는 바로 그 지휘하고 불안한 분위기를 함께 경험할 것입니다. 무언가 불확실하고 불길한 기운이 여러분을 감싸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파괴적인 심리적 공포와 초자연적인 환상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점차적으로 더욱 불안감을 증폭시킵니다. 여러분을 몰입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이 순간, 이 불안한 긴장감을 함께 느껴보세요. 생각보다 굉장히 조용했다. 하지만 다정을 말하자면 내가 살고 온 몇십 호칭과 거의 같은 높이로 솟아있는 사무실 건물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이다. 너와 내 친구인 진혁을 집안에 불을 끄고 깍지를 낀 자세로 놓아 어둠에 묻혀버린 창밖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렇게 10분쯤 지났을까. 날 슬슬 졸음이 몰려와 깍지를 들고 몸을 옆으로 돌려 진혁을 바라보며 뒀다. 그리고 그때 날 의아하게 만든 것이 있었다. 눈도 깜빡이지 않고 누군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는 듯한 진혁의 모습. 그런 진혁의 표정을 나 또한 말없이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러다 뒤 어색한 산호만 낀 번 진혁이었다. 그는 자세도 풀지 않은 채 눈길조차 내리 돌리지 않고서 갑자기 입을 열었다. 너, 네 어깨에서 썩어 들었던 거지? 얼마나? 거점금 모두게 못 쓰고 시던데 얼마나 깎아서 살짝 보여 들어왔어. 어느 사람 통해서 들어온 거야? 아니, 그냥 금방에 부동산을 모르겠지. 근데 그건 갑자기래. 준호는 내 말을 무시한 채 아무런 표정 없이 그대로의 자세를 유지하려 다시 말지 모르다. 종교일이 별다른 말 안 하기? 무슨 말? 여전히 진혁은 내 질문을 무시했다. 그리고는 혼자서 넋두리하듯 입을 열었다. 말할 리가 없지. 무슨 소리야? 너 봤어? 내 말을 진혁은 갑자기 자신의 어금니를 지그시 물었다. 그리고 잠시 후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천국에 있는 저 용선머리와 진혁은 어둠 속에 묻힌 천국을 보고 있고 난 그런 진혁을 바라보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진혁은 무엇을 보았는지 모르지만 무엇보다 확실한 건 진혁의 번뜩거리는 눈빛과 짐작된 표정으로 봤을 때 심상치 않은 존재임을 직감할 수 있었다. 옆으로 누워서 천장을 향하고 있는 내 오른쪽 땀이 서늘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본들 놀라? 그러면 그렇지 않게 서른 걸뚝에 서있어. 그 순간 척하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무서움을 많이 타는 난 혼자 있는 걸 정말 두려워했다. 내가 5살 때 일이었다. 우리 엄마는 기장에서 투정 부르는 데다 귀찮았는지 내가 잠든 사이 잠깐 잠에 보러 나가셨다. 근데 엄마가 잠에 보러 가자마자 난 곧바로 잠에서 깨버렸다. 엄마가 집에 없어서 그런지 너무나 고였다. 빗선을 댈 존재다 없어졌을 때의 두려움을 깨어나서 처음으로 느꼈다. 건물이 돌려도 엄마는 나타나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가지 못했다. 내 키가 닿지 않는 잠의 민꼬리. 손이 닿지 않는 문의 손잡이는 어떻게 담도가 없었다. 난 단문 앞에서 검쳐 물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문을 거치듯 두드렸다. 빼고 소리를 듣던 누군가 달려온 뭔지도 모른다. 하지만 난 너무나 무서워 장롱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버접 속에 밀대된 공단, 끊임없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 그리곤 누군가를 부르는 낯선 남자의 목소리. 너 건모고치를. 진혁의 말에 난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다. 솔직히 겁먹었다. 원래 겁이 많은 것도 있었지만 녀석의 기이한 능력 때문이기도 했다. 지금 진혁 역시 그 심정을 알고 있을 것이다. 진혁은 거쳐 낙급시 귀신을 본다고 한다. 귀신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 큰마늘 둘이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준혁가 숟가락으로 찌개를 뜨는 자세를 유지하며 요를 지켜들었다. 그러더니 계속해서 내 뒤쪽을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는 것이다. 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검은색 코트에 검은 점점부로 쓴 남자다. 식당 내부를 기둥기에서 장친 몸을 드러난 채 우리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다. 난 고개를 휙 돌려서 진혁이 말한 곳을 쳐다봤다. 하지만 나한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진혁이 나에게 다급하게 말했다. 야, 쳐다보지 마. 진혁이 그 말에 놀라 떨려는 고개를 돌려 식탁에 놓인 지게온 시선을 모았다. 내 눈동자가 심하게 요동치고 있음을 알아면서 진혁은 조용히 속삭였다. 우리를 찾는 게 아니야. 그러니 또 쳐다보지 마. 그리고 스톤집 지나쳤다. 50대의 한 아저씨다. 진혁의 등지에서 쓰러졌다. 그 감경에 나 돌아버렸다. 나중에 그 정체를 대해 진혁에게 물었었지만 진혁은 그냥 들어왔었던 어떤 정체인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단지 그던 저승사자처럼 느껴졌다는 것뿐이었다. 그래, 나 지금 겁먹었다. 야, 근데 나 여기서 혼자 살아야 하는데 그런 말을 혼자 할 거지 나한테 왜 말을. 어린아이같이 울먹이듯 진혁에게 말했다. 내 말을 진혁은 내가 치단하게 생각되었는지 천천히 고개를 나에게 들려 귀를 열었다. 저쪽은 천천 뭐 스스럼은 아니야. 두놈 천밖에 사람 형상 같은 게 도시적 뿐이야. 신경 쓰지 뭐. 뭐? 신경 쓰지 말라고? 너 같으면 신경 안 쓰이겠어? 진혁은 내 표정을 살피더니 딱지 낀 약초를 고정한 채 다스름 시선을 천밖으로 향했다. 사람들은 모으고 넘어가잖아.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그냥 너도 모르지 않은 일. 야, 지금 네가 나한테 말해버렸잖아. 시작한 나한테 말해놓고 나더러 모르는 척하라고? 그 말에 진혁은 걷다 쓰나긴 않는지 잠시 어금니를 깨물더니 귀를 걷듯 다물었다. 그러고는 자세히 입을 열었다. 넌 친구잖아. 내 얘기를 들었던 사람. 너도 너무 큰 데처럼 어쩌면 너보다 더 서울처럼 되어라. 저 통과한테 말 서지 않으면 진짜 너 표정 미칠 것 같아. 진혁의 말에 녀석이 얼굴을 삭혔다. 그리곤 진혁의 초점은 어둠 속에서 미사일이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겁쟁이다. 내가 진혁을 좋아하는 이유는 지금도 듣든 소름 끼치는 야산을 저렇게 아무렇지 않게 듣대대는 작심장이기 때문이다. 용기 있는 사람이란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닌 두려우면서도 그것을 맞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지금의 진혁의 모습은 바로 그것이었다. 좀들 평소와는 달리 진혁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려 걷었다. 너도 커도 돼?
그놈 고개를 돌려 덮고 있었지. 난 거부스럽게 저기서 허락을 걷고 있었다. 주먹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난 천천히 고개를 돌려 시선을 창밖에 맞추었다. 창밖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저 어둠 속에 무엇이 더 혼자는 건지. 어쩌면 주먹은 머릿속의 허상을 현실에 비추고 있는지도 모른다. 중학교 2학년 때 일이다. 몸살기가 있어 일찍 잠이 든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날 가게에 누르고 말았다. 머리끝도 따 발끝까지 움직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일어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공포심에 난 전복도 기까지 짜내야 몸부림쳤다. 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았다. 정말 아무것도. 그리고 그때 어디선가 자전거 소리가 들렸다. 어떤 미소가 부르는 자전거. 그리고 누군가 내 가슴을 쓰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 순간 별을 떴다. 그리고 이내 눈을 뜬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긴 샘머리를 늘어뜨린 낯선 데서다 내 옆에 앉아 자신의 손으로 내 가슴을 쓰고 있는 것이다. 검고 긴 샘머리 속에 묻힌 얼굴 속에서 소름 끼치는 자전거는 계속 흘러나왔다.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자전거가 계속 틈솟고 혐오스러운 것이었다니. 나를 찌르는 엄마였다. 식은땀을 흘리며 통나무처럼 크다 눈만 뜨고 들어뜨고 있는 나를 이상하게 여긴 것이다. 나는 얼른 지도를 돌아뒀다. 형들은 그 낯선 여자는 없대던 적 없었고 잔뜩 열린 창문으로 들어오는 나한테에 커튼이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저술집에서 들려오는 자전거 소리. 바람에 흔들림이 떴더니 내 가슴을 쓰고 있었고 저 TV 속의 자전거 소리가 내 심장을 조이고 있었다. 조금 전 있었던 일은 내가 만들어낸 토상이었다. 사람은 얼마든지 공포의 대상을 창조할 수도 있고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주력은 지난 과거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내가 알지 못하는 그만한 당시로 공포의 화상을 창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좀처럼 사나이와 쓰러진 50대 남성은 그저 우연의 일치였던 것인가. 노래도 독촉됐다. 그럼들 너한테 이걸 말하는 이유도 또 있어. 나는 대답대신 고개를 돌려 저녁을 달아줬다. 천막 경성이 창 놀아줘서 대롱대롱 흔들려겠어. 그렇고 뭐. 저 기레슬기. 난 몇 가득 말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은 난 입 밖으로 내뱉질 않았지만 지금은 저 녀석에게 속으로 욕하고 있다. 저수를 가진 것 같은 녀석의 재종이를 틀어먹고 싶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을 구물했다. 그리고 뭐 저수에 보니까 천목이 아니야. 지금 이 덩이 처음에 비춰진 거야. 주맥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나도 모르게 입으로 뒤집혔었다. 난 이렇게 잔뜩 고마웠는데 주맥은 위로도 하지 않은 채 계속 말을 이었다. 너도 되고 싶지 않은데 이건 시적 기분 없다. 저 사람이 지금은 우리 머리 위에 그대로 있는 건가?
그럼 정으로 창문을 통해서 못 배우지? 신겨울을 난 기도를 뒤집어 쓴 것도 모자라 눈을 지금 감았다. 여기서 내가 지금 나? 전에 잊혀져도 이걸 더 쓸까? 그럼 그 사람도 너 같은 사람일까? 아니면 저 사람이 전에 잊혀질까? 아니면 아야 진짜 그만 좀 해. 지금까지 중별자와 지내면서 노래처럼 저렇게 무서운 말을 들은 건 처음이다. 모범이 지리고 등골이 모조모조 죽는 느낌이다. 설마가 그만해. 울먹이는 듯한 잠자른 목소리에 주몇은 잠시 말을 멈췄다. 신호다. 나 오늘 이 집에서 첫날밤이야. 너 진짜 왜 그러냐? 어린아이처럼 유골 속에서 너를 직접 담은 채 중력기가 말을 건넸다. 우리는 대화를 멈춘 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잠시 동안 죽통 같은 전봇돈이 덤달았다. 무섭다. 오히려 더 무섭다. 너를 진혁이가 가만히 있지? 그 자식 또 나를 겁먹이려고 하는 놈다. 아니면 내가 도망나르니까 그냥 있는 놈다. 지금 감았던 눈을 서서히 떴다. 그리고 땅 아래 어둠보다 더 어두운 공간을 만든 이 불을 조금씩 거들었다. 이 불의 가장자리다 내 머리털을 따라 천천히 흘러내렸다. 이 불의 끝자락이 내 눈동자를 지나치자 진해지다 내 시야에 들어왔다. 근데 청각과 향기다 시선은 언제든 겹쳤고 진흙은 차려한 노동 속에서 나를 도표정한 시선으로 쳐다보고 있었다. 그리고는 다시 그려왔다. 아니면 전을 트저가 아니면 그렇자면 뭐에서 말이. 그 말을 듣자마자 난 진혁을 발로 인도 밀어냈다. 야, 너 그냥 꺼져. 나의 돌달적인 행동에 진혁이 난한만 듯 더웠다. 진혁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방 안의 불을 모두 켰다. 나는 미친 사람처럼 진혁이 나를 닿지 않음에도 계속 꺾어냈다. 밝기 지르졌다. 진혁은 멀리 감채서서 허리에 두 손을 갖다 대고는 나를 내려다 두며 말을 대었다. 거짓말 아니야. 위치를 뭐가 있어. 저지 못하는 게 거보다 석이 편할 수도 있어. 그냥 가버려 대자식아. 가라고? 나 가버리면 너 혼자 모를 밤 보낼 수 있겠어? 안 될 텐데. 한 명을 나 가버리면 넌 오늘 여기서 붙잡아 밤새 밖을 돌아다니며 서성해진지 안 모를. 신부는 말 내주는 거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었다면 말도 없고는 그 사람에서 무슨 일이 생기든 말든 내가 뻔히 겁내하는 거 알면서도 그런 말을 주는 게 치무냐? 너도 이렇게 너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그 건들은 남의 이름을 둬도 없어갖게? 너도 언젠가 나랑 같이 귀신을 볼 수 있을 날이 올지도 몰라. 그땐 그냥 창밖을 갑자기 내릴 거냐? 걔 진짜 미친놈이네. 네가 보는 게 귀신인지 아닌지 알긴 몰라. 평소 닿지 않게 내 날투는 점점 가치를 좁았었다. 까칠한 진혁은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었다. 귀신이든 와르든 그의 집에 뭔가가 있어. 그 확실은 오늘은 그냥 나랑 같이 자고 내일 나랑 저 이렇게 한번 만나보자. 부동산 직원들로 말하실 것 같지 않고. 난 그제서야 그 속당스러운 발길질을 멈추고 조용히 몸을 바로 눕혔다. 한 시간도 채 못 잠버가 떴다. 날이 밝도록 뜬 문으로 치선 나는 밝은 햇빛 아래에서 잠시 눈을 부주먹어 떴다.
깎여서 옷 빠졌고 우리 둘은 달리 사무실로 내려갔다. 저기 그거 사무 투자인데요. 혹시 처음에 투자 연락처 좀 알 수 있었다. 관리실 여직원은 다마 진학을 시큰둥한 표정으로 쳐다보았다. 그런 건 알려드리지 못하는데 근데 왜요? 뭐 좀 그저들 전지감을 놓고 오셨더라고. 그걸 돌려드리려고. 진학은 건물은 표정 변화 없이 거짓말을 내뱉었다. 어쩌면 어젯밤 나에게도 저렇게 거짓말을 했을지도 모른다. 그래요? 비싼 기름 반지 같은 게 빨리 돌려 들어올 것 같은데. 처음부터 말하는 지메질 거짓말을 결심하지 않는 듯했다. 그리고 여직원은 시큰둥한 표정을 털고 대답했다. 잠시만요. 여직원은 두꺼운 잠부 하나를 꺼내 이리저리 몇 번 뒤지더니 연락처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다. 여기로 전화하시면 돼요. 또? 그런데 이분은 입출한 지 3개월도 안 돼서 집을 비우셨네요. 장기 입주자는답다요. 장기 입주자요? 저 있잖아요. 보증금하고 계약기간 없이 월세 전화고 그냥 달수록 끊어서 사는 거요. 잠시하면 놓고 갈 정도로 급하게 이사 가셨나? 번호를 받아주던 진혁은 관리실을 나와서 그 번호로 통화를 시도했다. 몇 번을 배려 올리자 어떤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게 휴대폰으로 듣다 끊어나왔다. 가세요. 저기 벤트 오피스들 다들 소문 오피스인데요. 네. 가야 사가셨죠? 저야 나가서야 따가 앞에서 가야. 그게 아니라 혹시 서시면서 무슨 일 없었나 해서. 가요? 그럼 서시면서 시간에서 미소받는 일 덥지 않으셨나 해서요. 준혁의 질문에 잠시만 그는 발을 멈췄다. 듣고 계세요? 준혁의 물음에 그는 뜻밖의 말 꺼냈다. 네, 가자가요. 글쎄, 되었어요. 늘, 맞아요. 자, 한번 배웠어요. 수업 없어요. 사실 사람에서 가봐요. 낯선 남자의 대안에 준혁은 처음부터 대비했다. 잤어요. 가세요 앞에 작은 대사에서 나가자요. 늘, 그러시죠. 우리가 만난 낯선 그 남자는 28살에 키가 큰 건장한 청년이었다. 깔끔하게 빗어 넘긴 머리만 보면 학생이라기보단 회사원에 가까워두었다. 우리에게 큰 커피를 하나씩 꺼내준 남자는 우리의 사정을 모두 알고 있다는 그 말주머니를 풀기 시작했다. 전 원래 이곳 학생이 아니라 직원길 사업부를 마치고 대학원을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 오피스텔에 들어간 건 5개월 전이고요. 용돈이 없어서 장기 계약과 우선 일치했습니다. 전 원래 7일 다녀서 웬만한 기업을 RC에도 창문을 열고 사는 정도랄까. 근데 참 이상하게 그 오피스텔은 밤만 되면 치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난방을 켜고 창문을 모두 닫고 살았죠. 그런데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들이키고서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런데 7일가 거짓을 않더라고. 정확히 말하면 어디선가 함기가 자꾸 몰려온다고 해야 하나. 그런데 그 함기 반응을 보니까 창쪽이 아닌 북청 다락방 쪽에서 함기가 몰려오는 겁니다. 다락방 그저 아시다시피 계단으로 올라가면 앉아서 뭔가를 해야 하는 높이밖에 안 되잖아요. 게다가 밀폐되어 있고. 그런데
그곳에서 한개가 몰려온다는 게 이상했죠. 저는 그것을 입으로 가져다 써놓고 그 한개를 막아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 한개가 더더욱 기분 나쁜 건 몰려오는 저기가 있다는 겁니다. 저기요? 네, 마치 누군가 주기적으로 숨을 쉬듯 차가운 입김을 돌아놓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한 저는 웬만한 일을 겁을 먹거나 그렇진 않는데 그 집은 솔직히 좀 이상했습니다. 남자가 팬커피를 거의 받아낼 때까지 나와 진혁은 단 한 모금도 마시지 못하고서 그의 말에 동정하고 있었다. 제가 처음으로 놀란 일이 있었습니다. 낮에 청소 좀 하려고 다락방 이불을 정리하는데 그 이불에 더운가에 흑인 자국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 몸을 기대고 누웠다고 해야 될까? 그런 자국들이 있었습니다. 소름이 좀 올라오더라고요. 귀신이든 사람이든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이것을 있거나 아니면 전혀 같다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버리는 듯했죠. 저는 미친듯이 시간에 있는 모든 사람, 곧장 전등등을 열어 찾았습니다. 없어진 무언가를 찾는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솔직히 누군가가 이곳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더 앞섰기 때문이죠. 경비실의 CCTV라도 확인하고 싶었지만 없어진 누군도 없고 그것 외에는 누가 들어갔다는 흔적이 전혀 없는 타 괜한 우스거리만 듣다가 식사를 그러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아무 일도 아닐 수 있는데 자꾸 밤마다 그 깊은했던 한계가 떠올라 찝찝한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더라고요. 그는 갈증이 몰려오는지 비어버린 캔을 기대자 갖다 대며 연거푸 마심이 흉내를 내더니 다시 입을 열었다. 그로 며칠 동안 건물이 없길래 그냥 그렇게 그 일이 잊혀지나 싶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거기 오케스트라 화장실이 좁습니다. 문을 닫아야만 경치 아주 춥잖아요. 그날은 밤도 아르고 아침이었죠. 저는 큰일을 모르고 문을 닫고 이걸 봤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펼쳐두고 앉아있는데 그런 소리 알아요? 맨발로 정편집이를 걸을 때 나게 되는 저벅거리는 소리. 남자의 말을 듣자 요동치는 심장이 진정시키려 난 가슴을 한번 쓸어내렸다. 정말 소름 돋더라고. 누군가 실실 거실밤을 가슴 느린 걸음으로 저벅거리며 돌아다니는 봅니다. 현관문이 열리거나 젖히는 소리는 전혀 들은 게 없는데 저는 화성실 서랍에 있는 화성품 드립담을 오른손으로 감아쥐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서 조용히 화장실 문 손잡이를 돌렸죠. 휴대폰으로도 들고 왔으면 경찰에 신고라도 했을 텐데 휴대폰이 거실방에 있는지라 비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화장실 문을 거의 절반 이상 열었는데도 그 저덕거리는 소리가 계속 들리는 겁니다. 저지금 남자는 갈증이 몰려오는지 비어버린 캔을 연거푸 마시며 신음을 했다. 난 마시지 않은 캔커피를 그에게 내었다. 고맙습니다. 남자는 진 한숨을 냈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그러며 저벅거리는 소리. 시급스럽게도 잠꼬를 얼어붙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벅찬 계단으로 향하는 겁니다. 현관이나 화장실 문에서는 계단 쪽이 보이지 않잖아요. 잠시 그 벅찬 다락방이 머리 위에 있다는 것뿐이지. 다락방이 더덕은 카페트를 꺼내놔서 건달 소리가 들리지 않았죠. 저는 그 정체가 무엇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 곧바로 현관문을 꽉 열어서는 작품을 냅다 치웠습니다. 그리고 경비실로 갔습니다. 전 아저씨를 설득해서 복도에 CCTV를 봤습니다. 근데
기지 말이 안 되는 게 1시간 전부터 거의 16배속 제속으로 돌리는데 실거 있는 노실에서는 전부조 출입하는 쌀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잘려 나오면 제 모습만 찍혀 있었고 전 나시실을 설득해서 지하 감으로 동행했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남자는 지나지 건대 점킨 걷기를 한 모금 들이켰다. 그리고 아무런 말 없이 잠시 동안 점담을 지시하더니 고개를 돌려 부르짖어 물었다. 그쪽은 뭘 본 거죠? 그의 물음에 진작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창밖이요. 또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어둠 속에서 창밖에 사람이 보였습니다. 처음엔 창밖에 나타난 귀신 같은 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가만히 비친 것 같고 여거였죠? 남자인가요? 아니면 여자? 혹시 거리를? 그저 놀라운 채 녀석을 치켜들냐 진혁이 좀 물었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그냥 건물 전체다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흔들리는 거예요. 뭘 매달린 것처럼요? 글쎄요. 그냥 성맞으신 전것부터 벽돌파처럼 보였어요. 그럼들 그 뒤로 집을 나가신 거예요? 진혁의 물음에 남자의 시선은 다시 전방으로 향했다. 아니요. 저 새동을 마련할 때까지는 전분과 거기서 살았어야 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어쩔 수 없었죠. 저심 천만 나면 연못이 넘겨들고 신의 생각표정들은 집에 풀어서 같이 정리했습니다. 나이 먹고 일어난 내 모습이 무섭게 생각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초한 지 2달을 좀 넘겼을 때입니다. 그쪽과 거의 비슷한 일이겠네요. 남자는 숨을 잠깐 몰았으더니 발을 이었다. 그날은 연구실에서 밤을 새고 변화자 집에 들어와서 가가 떨어졌었죠. 그래도 잠에서 낀 건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 보니 뭔가 이상한 거래요. 베개가 큰 바늘에 젖어 있었습니다. 땀은 아니고 제가 침을 엄청나게 많이 흘리면서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똑바로 누워서 자기 때문에 침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베개에 선물을 미리 점이 젖어 있을 정도로 침을 엄청나게 많이 흘린 거예요.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내가 내 자신이 아닌 듯한 이 기분? 그냥 누군가가 가와 같이 잠든 것 같다는 묘한 기분이랄까. 그리고 그날 결정적인 일은 그날 밤에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밤 9시가 조금 넘어가고 있었죠. 피부는 몇 가시지 않아서 전 리포트 작성 대신에 저와 함께를 보라고 했습니다. 그때 저를 끄지 말았어야 했는데 저는 영화를 볼 때 습관적으로 불을 끄거든요. 그렇게 한참을 여기에 몰입하고 있는데 왼쪽 창가쪽이 자꾸 신경 쓰이는 거예요. 다들 아시죠? 밖이 어두우면 실내가 비친다는 거. 저는 노심껏 창을 쳐다봤습니다. 갑자기 남자는 진흙이 건넨 킹커피를 찌그러뜨릴 듯 넘겨지었다. 심정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벅찬 다락방에 정신없게 갇혀져 있잖아. 거기에 왜 나이가 걷다 앉아 저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뒤에서 남자의 얘기를 듣자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오늘도 불빛밖에 없는데 다 기치력같이 어두워서인지 그 아이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어린아이냐고 물어보셨군요. 남자는 말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더니 다시 말을 이었다. 진짜로 놀란 적 있어요?
전 그때 진짜 놀랐습니다. 먹구멍에 셔츠가 뭉치를 틀어막은 듯 전혀 숨을 쉴 수도 없었고 잠을 소리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놀랄 때 비명 지른다는 말을 거짓말이에요. 정말 온몸에 그 어떤 근육도 움직이지 못해요. 그리고 떳떳하게 굳은 몸이 갑자기 털어지죠. 기절하는 거예요. 기절을 봤어요? 전 그때 태어나서 처음으로 기절을 봤습니다. 갑자기 잠바로 3일6점 멀어지더니 TV 화면 꺼지듯 밖에서 안쪽으로 모아지듯 시야가 좁아지면서 사라집니다. 남자는 그때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르는지 생각기를 진 두 손을 미세하게 떠고 있었다. 공포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나에게 실제로 생기다니 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입척지간에 한참이나 넘은 놈들 방세를 모두 짚으라고 기사해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감문 같은 기억입니다. 그러고 집안 사람들에게 실제 일어난 일을 떠벌리고 다녔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혼자 미칠 것 같았거든요. 당신들도 거기서 버틸 자신이 없으면 빨리 떠나는 게 좋을 거예요. 그렇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무서우면 그냥 털을 켜요. 그리고 어떤 속에서 창이나 거울을 켜지 말아요. 머리에 겁먹이려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침범하려는지 알 수 없지만 그의 말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버거웠다. 또 어떡할래? 진혁이 나 이제 물었다. 미치겠네. 1년 계약해놓고 입장을 제 소문을 방을 내놔야 돼? 심지어 스스로는 어떡해? 자네는 입지자가 덜덜 들어올까? 그러면 전무만 내가 같이 있어도 될까? 나도 무섭긴 한데 그 오케스트라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어젯밤만 해도 저절도 펴주고 싶던 메시지였지만 지금은 진혁이가 그자수처럼 두었다. 부모님한테 뭐라 하고? 그냥 사실대로 얘기하지 뭐. 믿어주실까? 부모님은 나를 믿으셔. 걱정 마. 괜히 나 때문에. 고맙다, 신혁아. 신고서의 연못은 고맙기는. 대신 오늘은 너 혼자 있어야겠다. 매일 짐 챙겨서 올게. 제약은 내 어깨에 손을 얹더니 신경기소를 지었다. 그리고는 표정만 맞지 않는 재수없는 말을 내뱉었다. 여러 번 잘 버텨. 죽지 말고. 그의 공터스러 장난은 오히려 나에게 미소가 짓게 만들었다. 그래. 정겨운 조심을. 그렇게 진혁은 멀어져 갔다. 난 진혁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서서 갈아두었다. 멀어지는 진혁의 모습으로 멀리서 몰려오는 불길한 가격대다 눈에 들어왔다. 와, 진짜 어떡하지? 평균반에 들어온 나는 무엇을 부탁해 해야 할지 멍설었다. 벌써 시간이 지나 진혁이를 빨리 보고 싶을 뿐이다. 오늘 밤 잘 더듬어라. 죽지 말고. 진혁이 장난스러운 말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떠올렸다.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다. 그냥 컴퓨터로 게임이나 했다. PC방에서 밤새웠다. 그냥 핫바룸 가서 시간이나 찾겠다. 아니면 그냥 돌아다녔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날 해당시켜주지 못했다. 멀쩡한 채 놔두고 이게 무슨 짓이란 말인다. 그냥 전날 다시 내몰았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저포스러운 행동 같았다. 난 반복을 또 부무셨다. 단지 전에 입주자와 전화기의 말뿐이었다. 나한테 보지 않는데 난 왜 이리 겁을 먹고 있는 것다. 이러한 생각이 들자 뭔지 모를 자신감이 붙기 시작했다. 그래, 한번 버텨보자. 어차피 살아야 할 직이 아닌다. 가시그 밖에 잠을 자지 못해서인지 조금씩 피로감이 몰렸다. 아직 저녁 6시밖에 안 되었는데 밖은 점점 어둠속에 묻히고 있었다. 기분 나쁜 구름대가 하늘을 기덕기 시작했다. 난 유리창이 모두 보이지 않도록 커튼을 들이고던 화장실로 달려가 거울에 신문지를 덮고 뒤기겠다. 그리고 화장실 갔다 덮침 달았던 거지. 불이란 불은 모두 폈다. 깨나같이 달든 빌트된 공간으로 나 무뚝하니 서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서 난 천천히 저편에 들어갔다. 정말 가래들도 그대로 태웠다. 나는 시간을 보내려 컴퓨터를 켰다. 음악을 들었다. 게임을 했다. 아니면 영화를 풀었다. 수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지만 내 마음이 여유롭지 못했다. 난 멍하게 부팅 만료된 모니터에 화면을 보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나는 결정을 내리고 음악을 켰다. 평소 즐겨듣던 발라드가 작은 스피커에서 불려 터졌다. 난 들자를 뒤로 눕히고 책상 위로 다리 떠다 최대한 편안한 자세로 음악을 들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어느 것도 날 힘들게 만들지 않는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덧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창밖에서 작은 진동음이 들렸다. 난 책상에 올려 좀 발을 내리고 천천히 창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두껍게 드러워진 커튼의 가운데를 검지와 검지 손가락으로 가볍게 접었다. 그리고 살짝 두 것을 열어 젖혔다. 그러자 열려진 커튼 사이로 처음 멀리서부터 번쩍이는 푸른색 성광이 느껴졌다. 그리고 곧이어 커다란 네이처 바닷면을 따라 좁은 눈물처럼 빗물이 저절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봄날의 아지랭이처럼 빗물로 훔칠때들 끌어내렸던 극찬이 비친 내 모습도 훔쳐들기 시작했다. 나의 복잡한 시름을 대단하기로 따듯 나의 형제는 빗물과 함께 심하게 요동쳤다. 난 눈의 초점을 조금 더 멀리 두었다. 천들 그 순간 별치로 창에 비친 덕침을 따라 땅에 변해 들었다. 그리고 그 남자도 말한 덕침의 안전턱에 두었다. 덕침 더럽덩이를 성실전치 높이를 안전턱이 전하연 거기에 왜 나에도 걸터앉아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순간 남자의 그 말이 떠오르다 나는 재빨리 창문을 커튼으로 덮어버렸다. 그리고 잠시 동안 초점 잃은 눈으로 커튼 앞에 서서 마음을 추스렀다. 얇은 뒤로 누군가가 있을지도 모르다는 소름 끼치는 상상에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다. 나는 애써 다락방의 시선을 듣지 않은 채 다시 미적으로 돌아와 원물 뒤로 덮였다. 잔잔한 노랫소리가 계속 길어지자 작은 피로감이 몰려오면서 객기에게 떠올랐다. 나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로 부모님을 잃게 되었다. 언젠가 한 번쯤 받아들여야 하는 이들의 고통이었지만 어린 나에겐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영원히 함께할 것 같았던 엄마와 왔다. 아침이면 데이던 엄마의 잠기음의 소리, 식사를 준비하던 주방의 달가락거리는 소리, 접솥에서 뿜어대는 쌀이 익어가는 냄새,
화장실에 물레를 가는 소리, 아빠의 전기 면도기 소리, 작업복 걸치는 소리. 아무런 제재도 없지만 늘 납산에서 제잘거리던 엄마의 수다 소리.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건 어린 나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 모두가 날 비교하고 안타까워했지만 그것이 내 가슴속 깊이 잠재된 트라우마를 씻어주지 못했다. 진혁과 친구가 된 건 중학교 2학년 때 자리 배치를 다시 할 때부터 했다. 그때 진혁은 내 짝꿍이 되었다. 진혁은 항상 뭔가 세상에 불만이 가득한 그런 표정을 짓고 다녔으며 짝꿍인 나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던 놈이었다. 그리고 또 어째서 싸우고 다니는지 가끔씩 엎고 팔뚝에서 멍청국이 도기도 하고 뒤에서 피를 흘리기도 했었다. 쉬는 시간이 끝나고 진혁이 이제 튕겨오다 담배를 새도 간접적으로 진혁이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주는 것 같았다. 난 그런 진혁과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그 또한 너와 같이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 진혁과 친해진 계기가 있었다. 같은 반에 검달 같은 길중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진혁을 극도로 싫어했다. 길중은 싸움을 잘했었다. 하지만 진혁도 만만치 않았다. 그 둘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존재였다. 그런 진혁을 향한 길중이 주목도는 병사자가 아닌 짝꿍인 나에게를 향했다. 길중과 그 패거리들은 딸 빵새들처럼 돌을 먹었다. 고학스런 길중의 주먹이 무서웠던다. 그가 시키는 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낄낄대는 소리, 다른 아이들의 시선, 그리고 부른 건대는 모두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내 부모에 대한 말은 그 어떤 것도 용서의 대상이나 인내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길쯤이 딱 그 면박이었다. 뭐? 돌이 없다고? 맞다. 이 돈줄 되시는 분들이 머리를 거셨지. 나에게 그런 힘이 어떻게 나온다는지 모르겠지만 난 용서철처럼 기운을라 대충과 지엄켜 그의 얼굴을 차장없이 내려쳤다. 처음에 잡히는 대로 뭐가 되었든지 그것을 길충의 얼굴에 쏟아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패거리들이 나에게 달려들려고 하자 진혁이 가로막았다. 꺼져 이 기가새끼들아. 가까이 오는 새끼로 너한테 지는 거야. 그렇게 모두가 얼어있는 사이 진혁은 조용히 내게 다가와 내 오른손 높이 들려진 철새 필동을 천천히 빼서 들었다. 그리고 내게 다가와 쪽으로 앉더니 속삭였다. 그만 내려와. 괜찮겠다. 그게 무슨 말인지 나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제서야 피범벅이 되어있는 길층의 얼굴이 눈에 들었다. 정확히 풀려고 학교에 들어섰을 때 길종이를 포함한 모델은 나를 경계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내 뒤로 그림자처럼 버티고 있는 진혁을 더 들어있는지도 모른다. 그 무엇이 진혁과 나의 공통점인지 모르지만 그 뒤로 우리 알 수 없는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고 서로에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되었다. 내 휴대폰의 단축번호 1번은 진혁이다. 나는 옛 생각에 가벼운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맞춰서 걸었다. 거거 3년에 빠져있는 나를 깨운 건 점점이었다. 찌릿같이 어두워졌다. 은은하게 퍼지던 음악 소리는 사라져도 시동보다 다 전봇더니 주변은 안도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비상등이 켜지면서 빛을 찾는 내 돈몸을 작아지게 만들었다. 어슴푸레한 노란 불빛은
오히려 dum새는 기운을 더하는 것 같았다. 나는 참다로 닫았다. 커튼을 살짝 젖히고 벽에 살떴다. 하늘에서 번쩍이는 푸른색 성동과 점등 외에는 그 어떤 빛도 보이지 않았다. 첫 끼로 오길 점절이다. 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전체로 몰렸다. 그와 동시에 정수로부터 꼬리뼈까지 얼어두는 듯한 고도가 몰렸다. 조금 가까운 시들은 주기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돌아보고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있죠. 남자의 말처럼 그 차가운 기운은 숨을 쉬었었다. 나는 뻣뻣하게 굳은 자세로 눈동자만 기리샤를 굴렸던 뒤를 돌아볼 생각은 범저도 나지 않았다. 주축없이 떨리는 오른손에 히도토를 들려있다. 단축 번호 1분만 누르면 진열기지 연결이 된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저버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온몸의 관절들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지만 나는 힘을 내어 뒤를 들어두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잠시 나의 생각이 풀이 났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진 않았다. 다락방에서 스며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내 얼굴을 쓸어내듯 스쳐 지나갔다. 누군가 싶은 너와 같이 있다. 이제야 그 남자의 두려움을 빨리 줄이기 고통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았다. 쓰러질 듯한 몸을 추스리고 나한테 의자에다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 책상에 딱 꿈치를 기대어 고개 숙인 자세로 머리를 감싸쥐었다. 감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뭔지 모를 자존심이 날 의자에 묶어두고 있었다. 나는 눈을 질끈 감았다. 그런데 그 순간 내가 잊은 듯한 뭔가가 내 이를 스쳐 지나갔다. 어둠 속에서 창이나 거울을 보지 말아야. 그 남자의 말. 기치는 것이 창이나 거울 뚫린다. 기치의 열기 때문에 평소에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가 더러운 내 앞에 있는 독해진 물이 닿았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치자 질끈 감았던 눈을 털었다. 그리고 자세를 고정한 채 천천히 위를 갈아두었다. 검은 모니터 속에서 고개를 든 내 모습이 희미하게 눈에 들었다. 그리고 내 어깨 뒤에서 천천히 흔들거리는 사랑의 발끝이 눈에 들었다. 기절하고 싶다. 그것만이 나를 해방시켜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내 위치인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건지 모르겠지만 난 의자와 함께 뒤로 넘어졌다. 하지만 그런 나의 바람은 루도툼이 되어떨었다. 천정에 매달려 계속 착 늘어진 어떤 남자의 시체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가위에 면이 떴다. 나는 아무것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냥 바람만 벌 수 있었던. 사람들 일어나버린 이상한 거요. 교제가 큰 거리에 젖어 있었습니다. 낮에 만났던 남자의 말이 이젠 이해가 되었다. 춘장에 매달려 있는 그의 입에서 가는 시처럼 계속해서 심이 흘러내렸다. 며칠 놈 저보라. 이 말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맴돌았지만 난 아무 말도 이루지 못했다. 가위에 밀린 게 확실하다. 이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내가 돌처럼 굳어버릴 수 있나. 차력을 다해서 면종자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했다. 하지만 피하면 피할수록 그의 모습은 더더욱 선명히 눈에 들어왔다.
침은 입에서 흘러내리는 게 아니었다. 어떻게 해야 저렇게 계속 폭발할 수 있었다. 그런 의문이 들었다. 그 혀가 목젖까지 내려와 있었고 긴 혀를 떠고 흘러내린 침이 혀 끝에서 늘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를 더 쿵매게 만든던 반쯤 뜨고 있는 그의 눈이었다. 그왜 사람들이 시동조도 또한 무엇이라는 기관을 쓰는지 기회가 되었다. 차라리 시동도를 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미치자 주변에 있는 것들이 개시야로 들어왔다. 거기도 돌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깜고로 지탱하는 근육이 끊어질 듯 눈을 옆으로 돌렸다. 그리고 바로 그때 꽤 오른손으로 뒀다 10cm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두었다. 간첩번호 1번. 1번만 누르면 저녁이가 달려올 것이다. 나는 사력을 다해 청가루가 터졌다. 온몸에 빛을 들이 적그로 기어 나른 것 같은 끔찍한 고통이 느껴졌다. 오로지 내 정신은 그 작은 휴대폰에 집중되어 있었다. 너무 뻔쩍 버텨봐. 두지 말고. 준혁의 말처럼 난 지금 버티고 있었다. 그 끔찍한 고통에서 몸이 빠지고 있다. 어떻게든 이제 내려고 말했다.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근데 신우가 내가 넘어야 될 고통이 하나 더 다가오고 있다. 요품가 덕천 계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좁고 덥다는 계단에서 겉에 살피지도 않은 채 그 힘을건 눈동자를 나에게 고정한 채 까나이다 내려오고 있다. 계단은 너희들과 보폭이 맞지 않는 걸음을 하고 있다.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무표정한 표정으로 내 앞에 쪽을 앉혔다. 어디서 본 것 같은 이 아이가 이리저리 나를 살피고 있다. 심장이 터져 나갈 것 같다. 신호가 미안하다. 신호가 내가 버틸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다. 어디까지 입이 찢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이 아이가 크게 미소 짓고 있어. 살아남는 친구야. 조수를 들으러 누군가의 도움에 난 눈에 초점을 맞췄다. 거실 같은 낯선 방이 내 시야에 들었다. 그리고 의사독점을 한 남자다. 내가 누워있는 침대 끝에 서 있었다. 순간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내 앞에 보이는 남자는 저를 만났던 비추자였다. 이제 조시를 들어요? 당신이 여기 어떻게? 내 말에 그는 긴 한숨을 쉬더니 눈길을 돌려 곁에 서있는 간호사 덕장 여자를 따라떴다. 그리고 그 여자 또한 나를 노래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다리실에서 떴던 그 여자였다. 남자는 천천히 나를 동겨 나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사무적인 말투로 나에게 물었다. 이름이 뭐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난 그의 물음에 대한 답변을 주저하지 않았다. 이건 성진이야. 그는 뭔가를 벗어줬더니 다시 상부적인 말투로 내지 물었다. 최근에 신한 집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신혁이야. 힘주냐? 그런데 신혁이가 보지 않았다. 이런 부분에서 신고가 병원에 있는데 오지 않았을까? 아니면 밤새 간호하고 잠을 자러 덤볐다? 궁금증에 대한 답을 찾기도 전에 남자는 다시 내게 물었다. 눈매던 남자를 보셨습니까?
뭐려나 해도? 남자의 질문에 난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는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이다. 그걸 어떻게... 뺄만한 남자는 간호사를 한 번 더 쳐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걸어줬다. 남자는 서류처를 간호사에게 건네었고 침대에 누워있는데 옆으로 앉아 자리를 적었다. 그리고는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당신 누구죠? 유성진이요. 유성진이라고요. 남자는 입을 걷게 다물더니 말문을 열었다. 유성진 씨, 당신은 잡았습니다. 네? 뭐라고? 당신은 유성진이 아니고 김준혁이라고. 맛있어요. 난 더 어이없는 표정의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시 물었다. 지금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김준혁 씨, 그냥 내 말을 듣고 말했어요. 당신 친구 유성진은 죽었습니다. 3년 전 유성진 씨는 부모를 내던 충격으로 심한 우울증을 앓았었죠. 게다가 학교에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유성진 씨는 더욱 비뚤어진 성적을 형성하게 됩니다. 기억 안 나요? 각전 학생 한 명은 흉기로 전역과 계산한 길, 유성진 씨는 몸을 매달아 자살했고 그거를 전립마저 받아나 사는 유일한 친구였던 김진혁, 당신이고요.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인 할아버지 밑에서 학대받으며 자랐었죠. 어렸을 때부터 먼저 떠난지도 언제 돌아올지 모를 엄마를 나로 또 견자 항상 기다리는 그 당신 잊었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마저 가난모로 돌아가시자 당신은 유성진에게 더 집착을 하게 된 겁니다. 친한 친구를 잃었던 당신 또한 심한 우울증에 시달렸고 결국 당신은 이곳까지 오게 된 겁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끔찍한 현실을 도피하고자 당신이 택한 방법은 현실을 왜곡하는 것이었죠. 당신은 가만 사람도 아니었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심구를 집혀지진 못한 저쪽 때문에 당시 스스로가 유성진 입장에서 만들어낸 가난 김치의 개털입니다. 큰 알리언 얼굴이 나댔지 않았던 거야. 바로 어렸을 적 김진혁씨 당신입니다.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갑작스런 내뺨 위로 흘러내렸다. 김진혁씨, 기억이 다시 떠오르나요? 당신이 이곳 없이도 님이 다져갑니다. 당신은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떠오르는 기억을 애써 지르며 유성진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지금 5번째 똑같은 말을 당신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기억이 도중에 저 사람 안에 제살피려 당신이 말한 상황을 저와 김건우서가 재현해 주었습니다. 이것 또한 벌써 3번째나 하는 겁니다. 도중에 당신 기억이 돌아올 거라 믿으면서 힘들어도 이젠 신고를 떠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진 씨는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윤성진 씨를 흉내낸다 해도 당신은 결코 윤성진이 아니에요. 이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세요. 김진혁 씨. 뜨거운 눈물이 천천히 흘러났다. 하늘을 당기는 입술을 가시는 띄무르며 나는 노란 소리를 잠겼다. 김진혁 씨, 젊은 나이 언제까지 여기 있었고요? 당신을 만지어보는 신전이 당신에게 달려있어요. 힘들어도 각오를 지우지 말아요. 귀를 안 물고 찾아들어요. 당신만 마음다짐을 다진다면 당신은 얼마든지 정성적인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중 이쪽도 아니고 귀신의 시인부도 아니죠.
그저 침보로 떨어버렸어요. 잡을 수 없을 화성을 찾아 헤매지 마시고 그저 현실로 돌아오세요. 일그러진 얼굴을 감추기 위해 오른손으로 눈을 가렸다. 하지만 쏟아지는 뜨거운 액체는 감출 수가 없었다. 김진옥 씨, 이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시 여정지 씨로 돌아간다면 당신은 슬슬, 아니, 당신이 적극하는 그 오피스텔로 돌아갈 겁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으로 돌아온다면 아무런 제약 없이 태어날 때까지 정상인들처럼 살아갈 겁니다. 남자는 간호사에게 건넸던 서로차를 받아들더니 노원과 다타 접근하는 자세를 취했다. 그렇군. 저기 나 이제 물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나는 눈물이 어느 정도 나자담을 느끼면서 거북내리게 물었다. 나의 대답이 지연되자 남자는 다시 물었다.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난 남자의 표정과 여전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며 잠시 말을 놔뒀다. 그리고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김진혁이요. 내 말에 남자는 가벼운 미소를 보였다. 당신 친구 여성지 씨는 어떻게 되었죠? 성면전을 접었습니다. 남자는 끄뭇한 표정을 다시 한번 짓더니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들었다. 그 길 뭔지 알아요? 김진혁 씨? 남자가 꺼내든다. 빨간색의 말보로 담대었다. 담대요. 담대잖아요. 맞아요. 담대죠. 그런데 그 점 담대가 아니에요. 당신의 기억에 돌아올 때마다 당신은 한 대씩 피웠던 담배죠. 1년 동안 20대 쪽에서 예치가 절반 정도 적었군요. 당신 같은 꼴초도 1년 동안 10개 피만 끼웠다는 건 그동안 김진혁보다는 개성진으로 산 기간이 더 길었다는 말이에요. 이 담배 맛을 기억할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나에게 담배를 건다를 신호를 매지 마였다. 밖에 나가서 담배 한 대 피울래요? 네. 잔디 저발을 간치에 앉아 말티말한 하나를 보며 담대함이 한 모금을 빨아들였다. 이제 이야기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했나요? 이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만의 이론이나 미견이 있으신가요?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것은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이 이야기를 친구들과 공유하여 그들의 의견도 들어보세요. 아직 풀리지 않은 미스터리와 불안감이 계속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한밤중의 울음소리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흔적을 남겼기를 바랍니다.